단 한 번의 오타가 무려 133조 원짜리 재앙을 불렀던 사건이 있었죠. 오늘 이 사건의 전말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바로 이 숫자입니다. 133조 원. 감이 오시나요? 달러로 환산하면 약 950억 달러에 달하는 정말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금액이에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돈이 2020년 2월 6일에 갑자기 정말 허공에서 뿅 하고 나타난 겁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요,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결국엔 재앙이 되어버린 단 한 번의 실수였습니다. 아니, 133조 원이라니 대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시작될 수 있었을까요? 시작은 정말 평범했어요.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진행한 소소한 랜덤박스 이벤트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담당 직원이 딱 한 글자, 단위를 원이 아니라 BTC로 잘못 입력하면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이 실수가 얼마나 엄청난 규모였는지 바로 와닿으실 겁니다. 보세요. 원래는 한 사람당 2,000원 정도를 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급된 건 1인당 거의 2,000억 원에 가까운 가치였습니다. 무려 9,800만 배, 거의 1억 배가 뻥튀기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유령 비트코인이 뿌려지자마자 시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저녁 7시에 돈이 들어왔는데 불과 1분 만에 이걸 팔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순식간에 17%나 폭락했어요. 빗썸이 사태를 파악하고 계정을 얼린 게 7시 40분이었는데 이미 상당한 양이 거래된 뒤였죠. 자, 여기서 진짜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어떻게 거래소가 자기가 가지고 있지도 않은 비트코인을, 그것도 보유량의 14배가 넘는 양을 지급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존재하지 않는 돈을 썼다? 네, 그게 가능했습니다. 바로 많은 중앙화 거래소들이 가진 겉보기엔 편리하지만 사실은 아주 위험한 그런 구조적인 약점 때문에 말이죠. 우리가 거래소 앱에서 사고 파는 거 있잖아요. 그게 대부분 실제 블록체인에 바로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오프체인 원장이라는, 말하자면 거래소 내부의 장부에만 기록되는 겁니다. 일종의 거래소 개인 엑셀 파일 같은 거죠. 빠르고 수수료도 싸지만 이건 전적으로 거래소를 믿는다는 전제하에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터진 겁니다. 빗썸 시스템에는 보유량 이상으로 지급하는 걸 막는 장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 비트코인 없이 숫자만 찍힌 페이퍼 비트코인, 즉 유령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거죠. 이건 마치 은행이 고객 예금을 100% 다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공포, FTX 사태 때 봤던 그런 뱅크런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잠깐만요. 근데 이 없는 돈을 만들어내서 시장을 흔든 이야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이건 암호화폐 시장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우리는 몇 년 전에 전통 주식 시장에서 거의 판박이 같은 사건을 이미 겪었습니다. 바로 2018년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태입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직원이 배당금을 원 대신 주로 잘못 지급했고 그 결과 112조 원어치 유령 주식이 생겨났죠. 빗썸이랑 똑같잖아요. 원을 BTC로 잘못 쓴 거랑요. 둘 다 보유량을 초과해서 자산을 발행하는 걸 막지 못하는 시스템 결함이 있었고 시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건 특정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내부 통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죠. 자, 그리고 이 빗썸 사태는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터졌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를 두고 정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 논쟁의 한복판에 이 1330조 원짜리 폭탄이 떨어진 셈입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요. 한쪽에서는 금융당국이 안정성이 최우선이다, 은행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거래소 업계가 지나친 규제는 혁신을 막는다, 우리가 자율적으로 규제하겠다고 맞서고 있었어요. 정말 팽팽한 줄다리기였죠. 특히 당시 한국은행 총재는 은행 주도기관부터 시작하는 것을 원한다고 못을 박았어요. 디지털 자산이라도 그 기반은 결국 전통금융 시스템의 신뢰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였죠. 그런데 바로 그때 133조 원짜리 이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터진 겁니다. 우리 기술을 믿어달라, 자율 규제로 충분하다고 외치던 거래소들의 목소리는 이 사건 하나로 모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실상 논쟁은 여기서 끝난 거나 다름없었죠. 이 엄청난 실패는 결국 업계 전체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고객님,
당신의 돈은 우리 거래소에 정말로 안전하게 있습니다라는 말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바로 신뢰의 문제죠. 그래서 나온 해결책이 바로 준비금 증명이라는 기술입니다.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래요. 거래소가 모든 고객의 잔고를 암호화해서 하나로 합친 뒤에 우리 지갑에 이 총액보다 많은 돈이 실제로 들어있다는 걸 공개적으로 증명하는 방식이에요. 이걸 머클트리라는 기술로 구현하는데 중요한 건 고객 개개인의 정보는 보호하면서도 누구나 내 돈이 제대로 계산됐는지 그리고 거래소가 돈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빗썸에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애초에 이런 사고는 불가능했겠죠. 왜냐하면 실제로 가지고 있지도 않은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고객 부채로 잡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됐을 테니까요. 이게 바로 기술로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결국 이 133조 원짜리 해프닝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을 남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맡길 때 여러분은 무엇을 더 믿으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혁신적인 코드인가요?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검증된 전통적인 규제인가요? 미래 금융의 신뢰는 어디에서 와야 할까요?